장사 가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틀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광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배달시장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남는 돈은 더 적어지고 광고비는 더 올라가고 고객들은 비싸다고만 하고 있어요.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앞으로 2023년 어떻게 해야 배달시장에서 살아남는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요,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배달시장이 모두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가서 배달앱은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지역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그들의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더 좋아졌습니다. 압도적으로요. 배달 매장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고객들은 떠나갔고, 그런데 그들의 매출은 올라가고 순이익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장님들의 주머니를 더 털어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2021년도 2조 매출을 했었죠. 엄청난 매출을 했어요. 5조에서 1조로, 1조에서 2조로. 그리고 2022년도 엔데믹이라고 했죠. 놀랍게도 2조 9천억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결액은 그 정도 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50% 정도의 매출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작년에 배달의 민족은 750억의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도에 배달의 민족은 영업이익이 4,200억이었어요. 거의 한 5천억 정도의 수익 강화가 있었죠. 쿠팡이츠의 경우에도 5,900억에서 7,200억으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소폭 매출은 하락했습니다. 사장님도 요즘 현장에서 쿠팡이츠의 매출 감소 체감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 쿠팡이츠 자체의 매출은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쿠팡이츠는 작년에 35억 정도가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는 12억 정도가 이익이 났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늘어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쿠팡이츠와 뱀이 치킨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프로모션 요금제 자체를 변경을 해가지고 수수료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이 부분이 좀 강했고, 그동안에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경쟁들을 스톱을 했고,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이제 비용들이 굉장히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매출 구조가 굉장히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울트라콜이나 이제 광고 매출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매출의 포지션이 수수료 베이스, 우리 가게 클릭이나 오픈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익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수료 베이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매출의 변화, 그리고 순이익의 변화가 발생한 것 같아요. 당연히 수수료 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수수료 비율은 이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쿠팡이츠도 그렇고 요기요도 그렇고 순이익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배달시장, 음식점 시장에서는 성장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배미는 그동안에 계속 2배 성장을 해왔습니다. 김봉진 이장이 5조 4천억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이제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조. 당연히 22년도에 그들의 목표는 4조였을 거예요. 근데 4조를 달성을 하지 못했죠. 배달업주가 생존이 거의 어려운 수준까지 수수료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조 정도 달성을 한 거죠. 성장 한계에 좀 도달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들은 배달앱을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미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재미를 봤던 게 결국에는 오픈리스트, 이 수수료 베이스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계속 급상승했고, 앞으로도 수수료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리스트에 대한 강화를 할 것 같아요. 오픈리스트를 노출시켜주는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오픈리스트의 노출 방식이 랜덤 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한 번 노출될 게 2번 노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출 로직 자체는 랜덤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 3월에 공식적으로 오픈리스트의 노출 원리에 대해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랜덤이었지만 앞으로는 추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객의 취향과 고객의
상황과 이 가게의 상황에 맞춰서 고객이 선택할 확률이 높은 가게를 이 고객에게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추천 시스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요기요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노출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유는 요기요와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이미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노출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민은 그동안에 울트라쿨 깃발을 꽂게 해야 되고 우리 가게 클릭을 하게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추천 시스템의 이제 맹점은 광고를 써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AI가 이 가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고객이 좋아할 만한 취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고객에게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장님들이 광고를 해보다 광고 효율이 없어지면 광고를 떠나가겠죠. 근데 배민 입장에서는 많은 광고비도 쓰게 하고 수수료도 내게 하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광고를 해도 뭐 매출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몸에 다가오고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앞으로 광고를 써서 매출을 내는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AI가 좋아하는 가게가 돼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사장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AI가 좋아하는 가게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AI가 좋아하는 가게는 무엇이냐? AI는 고객이 원하는 Y값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X값의 변수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로직을 짜서 최적의 X값을 가진 거를 Y값하고 매칭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배민 AI는 고객들이 봤을 때 최대한 주문이 많이 일어나는 가게, 그리고 다시 방문할 확률이 높은 가게들, 그리고 고객들이 굉장히 좋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추천해주는 원리를 가지고 계속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개발자가 어떤 알고리즘 그런 수학식을 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AI가 자동으로 그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변수 값들은 사실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경험상으로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문 전환율, 그리고 뭐 리뷰 등록 수, 그리고 주문 수, 뭐 재주문율, 이러한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고객과의 거리, 주문 완료 시간,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배달이 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매장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장님들의 매장에서 그럼 이러한 지표들이 올라가기 위한 전략들을 잘 달성을 하셔야 되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굉장히 주문 전환이 안 일어난다. 가게 고객들이 한 1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3명이나 4명만 주문을 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AI가 봤을 때 이 가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노출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게 될 겁니다. 사장님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광고밖에 없는데 이 광고의 효율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리뷰 평점도 낮고 리뷰 등록률도 낮으면 AI가 봤을 때는 이 가게는 고객들이 별로 만족을 안 하네. 그럼 이 가게 말고 한번 먹고 나서 다시 우리 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보여주자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 등록률, 재방문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재방문 주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AI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이 더 짧은 간격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방문율이나 재방문 시간이 짧은 가게일수록 점점 가게를 노출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사장님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애트래커라든지 뭐 장부대장, 뭐 배민장부, 이런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다 가입을 하고 계셔야 되세요. 내 가게가 지금 어떤 환경인지 어떤 상태인지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내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지표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AI가 이 가게를 노출해 주는 건 결국에 고객들이 좋아하는 가게를 노출을 해주는 걸로 귀결이 되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케팅에 대한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사장님은 우리 가게의 본질, 맛, 만족,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더 줄 것인지, 고객이 처음 우리 가게를 접했을 때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구매 허들을 어떻게 하면 낮춰줄 수 있을지,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이 음식이 생각났을 때 우리 가게가 어떻게 하면 생각나게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이 필요해진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광고에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가게의 데이터를 메타인지 하셔가지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장님들만 살아남으실 거예요.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들 끊임없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배달의 정석에서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공유하는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이 부분 이제 조만간에 그걸 공지를 할 테니까, 공지되면은 참여하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장님이 되시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장사 까무러하지 마세요.